대구시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인상합니다. 시민단체는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기초광역 6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추가 공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안동예천은 김희승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과 현역 김영동 의원이 양자 경선을 치르고 대구 동구 군의갑은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광장의 규모나 동상의 크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회의에서 상한선인 200만 원까지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공청회와 2차 회의를 거친 후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개된 1차 회의록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찾을 수 없었고 의회를 통해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구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구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금액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의정활동비 인상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은 재정 자립도가 대구보다 낮은 타 시도의 경우도 200만 원씩 지급한다며 대구가 낮게 줄 필요가 있느냐. 월 50만 원씩 올리면 약 2억 원인데 큰 부담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200만 원으로 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뜻을 모으는 데 걸린 시간은 20여 분. 이렇게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잠정 결정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한 달에 약 500만 원. 의정활동비 인상이 확정되면 고정적으로 받는 비용은 월 약 550만 원입니다. 한 시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 활동을 하면 다른 일을 사실 할 수가 없어.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하거든요. 직권은 지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소위 말하는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쓰이죠. 이렇게 오른 의정활동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시의회에 물었습니다. 대구시의회 총무팀은 공개 의무가 없고 의원들도 따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애초에 수집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상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곳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어야 마땅하고요. 또 지금 의원들이 다른 유급 소득이 있는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기준 대구시 의회 의원 33명 중 절반 가까운 17명이 겸직 신고를 했고 보수를 받고 있다고 신고한 11명의 신고액은 평균 6,693만 원이었습니다. 의정비 셀프 인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은 조례의 개정 절차만을 앞두고 있고 경북도 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됐지만 사직과 당선 무효 등으로 인해 공석이 된 선거구에서 진행되는데요. 대구는 2곳, 경북은 4곳의 재보궐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구 경북에서는 누가 뛸까? 대구에서는 각각 주소지 이전으로 당선자가 기초의원직을 상실한 중구 가선거구와 수성구 라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3월 5일 기준 대구 수성구 라선거구에는 총 4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학킥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은 김태은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소속 김삼조, 정주봉 예비후보도 경쟁을 펼칩니다. 경북은 4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광역의원 영양군과 울진군 2곳, 기초의원 의성군 다선거구와 김천시 나선거구입니다. 박홍렬 전 도의원의 사퇴로 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영양군에는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상훈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은 구진회, 윤철남, 이종열, 오창옥, 전병호 예비후보가 각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으로 김동준 전 의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한 의성군 다선거구는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수, 윤대곤, 김원석 예비후보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치러져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을 수 있지만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해당 지역의 선거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 2월 29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구에 대한 공천 방침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달서갑의 유영아 변호사가 단수 공천됐고 안동 예천과 구미 을 지역은 경선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안동 예천은 김희승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과 현역 김영동 의원이 양자 경선을 치르고 구미 을에서는 사자 경선이 치러집니다. 대구 동구 군의갑은 국민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5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앞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달빛철도 축하 행사차 광주를 가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었다며 대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유감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 상황에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보육시설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4년 뒤 어린이집, 유치원 10곳 중 3곳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흉물로 남게 되는 폐원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월 전 문을 닫은 부산 중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키웠을 화분의 식물도 다 말랐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 문을 닫은 이유는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에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취학 아동들의 수가 지금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이런 폐원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근의 어린이집은 2022년 2월 폐원했습니다. 이 어린이집 역시 폐원 이유는 워낙 감소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텅 빈 공간은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문을 닫은 어린이집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 동네 살은 지가 지금 딱 만 50년 됐습니다. 보수 어린이집이라고 다니다가 보수 초등학교를 갔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황폐화된 이렇게 어린이집이 폐교 비슷하게 되고 너무 안타깝죠 지금요. 저출산 여파에 앞으로 4년 뒤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1.4%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 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2018년 39,171곳에서 2022년 39,923곳으로 21.1% 감소했습니다. 유치원은 2018년 9,021곳에서 2022년 8,562곳으로 줄었는데 이 추세라면 2028년이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0% 이상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지면서 일부 아이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문을 닫은 후 지역에 방치된 보육시설도 골칫거리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급감 예상에 따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주시가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타지로 진학하고 취업했던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이 빈점포로 썰렁했던 원도심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경주에 반하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시 황호동 원도심 거리에 지난 1월 문을 연 철판 요리 전문점. 화려한 불쇼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고향인 경주를 떠나 대구로 진학해 외식 사업을 전공한 청년 창업가는 대구 칠성 야시장에서 철판 요리를 선보이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일식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철판 요리에 집중했고 경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 고향인 경주에서 저는 제 첫 창업을 정말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거리 상권이 이제 발걸음이 많아지고 이렇게 이제 더불어서 옆에 이제 다른 가게들도 다 운영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상권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목표이기 때문에 빈 점포가 늘면서 쇠퇴했던 경주 황호동 원도심에 청년들의 창업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호동 원도심이 노후화로 조금 쇠퇴화돼서 빈점포가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젊은 창업가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서 거리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센터와 함께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실력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골든 청년 특구 조성 사업 등 청년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주 청년센터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가와 기존 상인들의 공존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1:1 맞춤형 컨설팅부터 해서 오프라인 홍보,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물 제작까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서 좀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타지에서 실력을 쌓아 경쟁력을 갖춘 청년들이 돌아오면서 황호동 원도심 거리가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화물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에 입주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5일 에어인천, 소시어스와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화물터미널 입주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에어인천과 소시어스는 노선 개설과 관련 자문, 투자 확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에어인천이 입주하면 연간 약 32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공항을 아시아의 물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글로벌 직업교육과정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경북의 직업교육과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캄보디아 노동부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사워 캄보디아 노동부 장관은 캄보디아 학생들에게도 경북교육청의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 프로그램 기회가 주어지길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기초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도 직업교육의 성과를 캄보디아에 공유하고 양국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